이번 시간부터 이 2시간 동안은 OX 문제를 할 텐데, 제가 말드리시 발췌해서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뭐 다 하기에는 뭐 한 5시간 걸릴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O하고 X가 정답이 있을 텐데, X 있죠? X로 칠한 거. 그걸 제가 쭉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그냥 뭐 내용 설명만 하고, 요 문제는 각자 보세요. 어차피 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냈는데, 이번에는 OX 중에서 X 된 것만 하고, O로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건 O인데, 동그라미인데, 맞다 이건데, 그런 건 각자 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X가 더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물론 해설에도 써놨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2번 X다. 2번 어디 틀렸냐?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주요 정보용자. 그러니까 주요 정보용자는 얘네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점의 기타 채권자. 싸져서 말하면 뭐 주주 채권자겠죠. 걔들이 주요 정보용자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이 또 틀렸다. 6번과 10에는 개념 체계를 회계 기준에 요구사항 5선에서 적용한다. 아니죠. 그렇죠? 기업 회계 기준. 얘가 우선이고 얘는 보완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선할 수 없다. 6번 틀렸고. 이제 8번 갑니다. 8번은 주요 근본적 질적성 목표잖아. 목적 적합성, 그 다음 표현의 충실성.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9번 우리가 충완중오 충완중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해서 충완중오. 오류 없는 서술이다 이거죠. 오류 없는 서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뭔지 알잖아요. 뭐 완중어가 하부 속성이고 이런 것이 충족돼야 표현이 충실해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 가시죠. 12번은 왜 틀렸냐? 경영지로 관심이 있다. 당연하지. 경영지는 주요 정보용자 아니죠. 아까 말했죠. 주요 정보용자는 아까 1번 문장에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 14번 갑니다. 나머지는 다 맞다라는 거예요. 맞는 문장도 여러분 각자 보시고. X가 5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할 게 좀 많습니다만은. 이제 14번 검증 가능성.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거. 이거는 우리가 중립성이죠. 중립성. 그래서 중립성이고, 우리가 비검적이 여기 있고, 뭐 표완중어가 있고. 일단 표는 뭡니까? 표현의 충성은 아까 봤었죠.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검적이잖아.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것은 보강적 질적성이다. 했었죠? 그다음에 목표. 뭐고? 예확중.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이런 것이 있으면 목적 적합성이 된다 해서 기본적으로 다 기억하자 했었습니까? 뭐 기억하자는 게 뭐 요 정도지. 목표 완중호, 목 예확중, 보검, 이제 비검적이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번 보고 있는데, 14번 검증 가능성 어디 있습니까? 검증 가능성 보강적 질적성 중 이건데, 이걸 뭡니까?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다. 이것은 중립성을 말하는 거지. 그 객관성이 여기 중립성이잖아요. 예확중해서 중립성을 말하는 거고, 검증 가능성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검증 가능성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 그것이 검증 가능성이죠. 일단 틀렸다. 그 다음에 18번이 틀렸다. 18번은 왜 틀렸나 봅시다. 보강적 질적성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라자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그죠? 거기까지 맞습니다. 하나의 보강적 질적성이 다른 질적성 극단을 위해서 감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문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맨 꼭문입니다. 있다 없다. 뭐 그것이 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그거잖아. 아까 목표 이런 거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강적 질적성이 감소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19번. 회계 기준 유형에는 중요성에 대한 어떤 계량적인 임계치, 어떤 커트라인이라든가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할 수가 없다 했었죠. 방금 얘기했죠. 맨 꼭무늬가 중요하다고. 중요성이라는 건 기업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을 미리 기준서에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2번. 우리가 안 하는 거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X만 다 골라서 하고 있어요. 22번. 22번은 왜 틀렸냐? 중요성은 기업 특유한 목적 적합성이다. 맞죠? 기업마다 중요성 다르다고. 근데 D가 틀렸다. 방금도 봤잖아. 그런 거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웬만한 것들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정도 걸러치면은 좀 중복적인 것들, 비슷한 문장들도 좀 등장할 겁니다. 어쨌든 기출문제 그거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복적인 문장들도 좀 보게 될 거고요. 왜냐면 조금씩 문장들이 다르니까. 23번 틀렸다. 예측가치, 확인가치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예측하는 정보가 확인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의 정보가 예측가치, 확인가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예측가치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고, 확인가치는 과거를 확인하는 데 도움 주는 가치고요. 그 다음에 27번 가시죠. 27번. 보고기한이 지난 정보는 더 이상 적시정 갖지 않는다. 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된 정보는 적시정이 좀 떨어진 게 일반적이지만은 적시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뭐 10년 전, 20년 전 정보, 추세단 정보 때문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시정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8번.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서 이제 거꾸로 써놨죠. 그래야 비교 가능하다. 그리고 29번도 틀렸네요. 표현 형식상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명에서 완벽하게 정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절차상의 오류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과정상의 오류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33번 갑니다. 33번. 33번은 왜 틀렸냐? 개념책에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 질적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제시를 하고 있죠.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고,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절차를 교재에다 써놨습니다만 설명 안 했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절차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있다 보시면 되겠고. 34번 틀렸다. 일관성, 비교 가능성 관련됐지만 동일하지 않다. 그죠? 거기까지 맞지. 누가 목표입니까? 비교 가능성이 목표고, 일관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 주는 것이죠. 일관성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속성이 일관성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비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목표다. 그 다음 35번도 틀렸습니다. 제목 보고서는 모든 수준의 정보용자가 자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처럼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 박식하고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되는 것이지, 모든 자들이 다 재무제표 볼 필요는 없다. 걔들은 어차피 이해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36번도 틀렸다.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다. 아까 완중어죠. 완중어에서 오류가 뭡니까? 오가 오류 없는 서술이기 때문에, 오류 없는 서술은 절차상의 오류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고. 40번 갑니다. 40번도 틀렸고 41번도 틀렸는데 싸잡아서 말한다면요, 수익 비용의 정의는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맞죠? 비용, 자본 감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맞습니다. D가 틀렸다. 제외한다. 결국은 자본 청구권 주주거든요. 주주와의 거래, 자본 거래에서는 수익 비용 안 된다 했었습니다. 앞부분은 맞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42번 가시면은요, 42번도 틀렸네. 걔는 왜 틀렸냐? 역사적 원가, 이제 취득 원가겠죠? 그래서 자산 취득할 때 금액이다. 맞습니다. 자산 취득 시의 금액이라고. 근데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취득 부대 비용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42번 틀렸고, 다음 45번 틀렸다. 45번 가시죠. 현행 가치, 역사적 원가의 반대가 현행 가치죠. 현재의 가치. 자산한 사용과 궁극적 처분. 틀렸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사용 가치 해야 되는 거죠. 사용 가치. 이 자산 사용할 때 가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처분할 건데, 하여튼 그놈을 캐시플로 한 거, 현재 가치 한 거.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47번도 틀렸는데, 또 보시죠. 나머지 맞는 문장도 쭉 보시면서 그냥 그래 맞지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47번은 자본의 총 자금액을 측정 아니죠. 자본은 측정이나 평가 대상이 아니고 자산 빼기 부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0번도 틀렸다. 50번은 왜 틀렸냐?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 역사적 원가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런 측정 기준들이 자산 부채 다 있을 텐데, 아무튼 부채치분의 역사적 원가에서는 최초 수취한 금액 맞죠? 근데 거래 원가를 차감을 해야 되는 거지. 차감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렇죠? 차감. 왜냐면 이거는 돈이 들어온 거고 거래 원가 돈 나간 거니까 차감을 해야 된다. 차감.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앞부분은 맞는데. 그래서 50번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1번도 틀렸다. 51번.
자산 취득과 지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관련이 있지. 하지만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증여받은 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산 수중이 이렇게 수익 잡지 않습니까? 지출이 없어서도 자산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보다 좀 X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54번 가시죠. 54번 왜 틀렸냐? 현행 가치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행 가치 반대가 역사적 원가잖아요. 역사적 원가는 했었어야 맞는 거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건 역사적 원가잖아. 역사적 원가. 네, 그래서 틀렸고. 58번. 58번. 그래서 54 했고, 그 다음에 58번 갑시다. 58번 어딨냐? 공정가치는 측정일 현재 쭉 봤는데, 공정가치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현행원가지. 현행원가가 지금 동일한 자산을 구입하면 얼마냐? 이거고. 역시 돈이 나가는 거니까 거래원가, 취득부대비용 플러스 시키는 거 맞죠? 그러니까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현행원가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동일한 자산 구입하면 얼마냐? 그 다음에 쭉 가다니 61번. 61번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죠. 이거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이기 때문에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죠. 기업 투기 가치는 뭐 대표적으로 사용 가치, 뭐 이행 가치 이런 것이고,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뽑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미래 캐시플로우 현재 가치하고 그런 사용 가치, 이행 가치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공정 가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다. 그다음에 64번이 틀렸네요. 64번 또 보자. 공정 가치는 측정일 현재 시장 상황에서 주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인데, 유입 가격이 아니라 유출 가격이죠. 그리고 그것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라고 했었고요. 두 군데가 틀렸네. 앞부분까지 맞다고. 정상가로 팔았을 때 얼마냐, 정상가로 갚았을 때 얼마냐 이건데, 장부에서 빠져나가는 가치니까 유출 가치고요. 그래서 시장 가치지 기업 투기 가치가 아니다. 그 다음에 67번이 틀렸습니다. 67번. 거래원가 존재했을 때, 거래원가가 뭐 부대비용 말하는 거죠. 수수료 같은 거. 자산부채 공정가치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원가 조정하지 않는 거죠. 거래원가를 가감한다는 얘기는 그때는 순공정가치 말하는 거고, 그래서 거래원가를 제외시키는 거죠. 차감, 가산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D는 맞는 거지. 거래원가에서는 운송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공정가치 할 때 운송원가는 차감하는 것이고, 그건 거래원가는 아니다 이거고요. 거래원가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송원가는 차감하는 것이고, 아무튼 D는 맞다 이겁니다. 67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 쭉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체크해놓고 자기가 또 기본서 보면서 다시 한번 음미하는 거지. 그렇게 체크했다가. 그 다음에 67번 있고 68번 갑니다. 68번 틀렸다. 자산부채 교환거래에서 자산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는 자산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이다. 이거는 공정가치가 아니라 거래 가격이죠. 거래 가격은 유입 가격이잖아. 유입 가격. 거래 가격 했어야 돼. 공정가치는 유출 가치고, 이거는 유입 가치죠. 공정가치하고 반대라고 했었잖아요. 장부에서 포함되는 그 금액이니까 자산 취득할 때 지급하고 부채 인수할 때 받는 가격이다. 공정가치는 자산 팔았을 때 가치, 부채를 제거할 때, 이제 부채 갚았을 때 가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하고 공정가치는 반대 개념이다 했었습니다. 다음 70번 틀렸다. 70번. 아까 말했죠. 시장에서 근거한 가치다. 기업 투기 가치 아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고, 말했지만은 X가 많아서 X만 해도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2번이 틀렸다. 2번 왜 틀렸냐?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지는 항목은 구분 표시. 맞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중요한 거는 통합 표시할 수 있다 이거죠. D가 틀렸고 5번이 틀렸다. 계속기업 가정의 키워드는 12개월이잖아. 12개월 동안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고, 6번도 틀렸다. 재구성 평가 충당금, 대선 충당금, 이것은 순액으로 하는 거 맞고, 순액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순액 총액 다 가능하고, 순액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상계 표시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10번은 왜 틀렸냐?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했었죠. 때려주고도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11번.
모든 정보를 발생주의 아니죠. 현금으로표는 현금주의잖아. 걔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다. 12번. 그래서 IFRS 준수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준수했다고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석으로 우리 IFRS에 따라서 준수했다라고 공시할 수 있다. 자랑질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까지 받고 16번 갑니다. 16번은 왜 틀렸냐? 비용을 기능부에 분리하는 것이 성격표 분류보다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능부에 분리한다. D가 틀렸죠. 목적 적합하다. 더 궁금한 정보, 더 관련된 정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능배 분류, 성격표 분류 선택하는 거잖아. 틀렸다. 19번. 현금론 정보 포함해서 발생주의 아니죠. 현금론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주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22번. 이원법에서 저산부처는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이 되겠죠. 기출이 너무나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4번. 어쨌든 뭐 중복적인 거는 중복된 기출 문제들은 다 제가 웬만하면 다 쟀겠지만은 약간 좀 비슷한 문장들은 뭐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몇 개가. 제끼고 한 겁니다. 왜냐면 나온 애들이 계속 나오니까. 출제되는 놈들이 계속 나오니까. 22번 받고, 그 다음에 24번 갑시다. 수익표, 특별손익 할 수가 없다. 주석으로 표시할 수 없다. 그렇죠? 특별손익은 때려주고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기타 표가 손익 법인세 비용은 IS 표시하거나 주석에 표시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틀렸다. 그다음 28번 왜 틀렸냐?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가비 빼면 영업손익인데 걔는 IS 반드시 IS에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번 틀렸고, 그다음 29번도 틀렸네. 기능에 대한 정보가 캐시플로 예측하는 이용하다 틀렸죠. 성격 우리가 성격에 대한 정보를 더 IFRS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어쨌든 더 진정한 캐시플로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그때는 기능별로 하는 것은 추가 공식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 선택 가능한데 기능별 분류했을 때는 성격별 분류를 주석 공시하고 성격별 분류 선택했을 때는 기능별 분류를 주석 공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3번. 33번은 왜 틀렸냐? 12개월 이상 연장, 부채를 연장할 그런 재량권이 있으면 뭡니까? 유동부채 되는 거지. 그런 재량권이 없으면 유동부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권리가 있으면은 비유동. 왜냐면 연장하는 거니까. 없으면은 유동. 그래서 33번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34번. 우리가 유동, 비유동법 하고 유동성 순서 다 되는 거잖아. 혼합 표시 다 되는 것이죠. 유동, 비유동법, 유동성 배열법, 그다음에 혼합 표시하는 방법 다 되는 거기 때문에 34번 틀렸고 36번 틀렸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거잖아요. 개석기업의 가정은 키워드가 12개월이다. 봤던 문장이고 39번. 성격별 분류 방법은 기능별 분류보다 자의적인 틀렸죠.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 거꾸로 서는 거지. 걔는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다. 왜냐면 매출원가 판관비 구분하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것이고